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블루프린트 함수인데요. 저희 이전에 머티리얼에서도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어떤 기능이었냐면 길게 느려진 노드를 기능이 같은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 주어서 그래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블루프린트에서도 함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수학 시간에 함수를 배우시면서 정의역, 공역, 원소, 대응관계, y는 fx 이런 내용을 배우셨을 거예요.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요약하자면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말합니다.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차이점을 아래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어쨌든 얼리어 엔진의 블루프린트에서 길게 느려진 노드를 여러 번 사용해야 할 때 함수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직접 만들어 보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노드들 중에서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이 저희가 스플라인 포인트에 내가 원하는 메쉬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추가하려는 메쉬가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이 노드들을 반복 배치해야 하는데 메쉬가 많아질수록 그래프가 지저분해지고 이동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노드를 모두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만 반복되고 나머지 두 변수는 바뀌는 변수죠. 이 상태에서 아무 노드 위에서 클릭을 하고 함수로 접기 이걸 클릭해 줄게요. 그럼 하나의 노드로 바뀌고 노드의 이름은 new function으로 되었습니다. 좌측을 보면 내 블루프린트 패널의 함수 부분에 new function이라고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접은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럼 기존에 배치했던 노드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볼 수도 있고 다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이 함수 부분을 더블 클릭해도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함수를 보면 이렇게 입력 핀이 있고 출력 핀이 있는데요. 어떠한 값이 이 입력 핀을 통해 들어오면 함수에 있는 노드들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 노드들을 모두 지워주고 이 함수를 배치해서 사용해주면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이 함수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루프린트 그래프도 매우 간결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매크로랑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왜 매크로랑 함수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부터 커스텀 이벤트, 매크로, 함수, 접힌 노드에 대해서 비교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블루프린트 그래프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이벤트, 매크로, 함수라는 기능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다가 접힌 노드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기능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1번 키를 누르면 저희 캐릭터 앞쪽으로 액터가 생성되게 만들었고요. 2번을 누르면 2개를, 그리고 3번 누르면 3개를 생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2번, 3번 이런 식으로 1, 2, 3을 누를 때마다 캐릭터 앞쪽으로 벡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노드들을 보면 맨 앞에 이 횟수를 설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뒤쪽에 모두 다 똑같은 노드들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에 노드들이 정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느 한 노드를 수정하고 싶으면 다른 노드들도 하나씩 다 고쳐줘야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스텀 이벤트, 매크로, 조금 전에 함수까지 배웠었는데요. 노드 접기도 만들어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고 이 반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참고할 값도 이런 식으로 가져와주고 이쪽에서 커스텀 이벤트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아래쪽도 모두 바꿔주면 굉장히 깔끔해지겠죠. 두 번째로는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동일한 부분을 클릭하고 함수로 접기, 이름은 f 언더바 함수라고 줄게요. 세 번째는 이전에 배웠던 매크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m 언더바 매크로라고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복되는 이 부분을 우클릭을 하고 보면 노드 접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선택된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접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바뀌면서 컬랩스 그래프, 즉 접힌 그래프라고 명명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노드를 접어서 하나의 노드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얘도 매크로나 함수처럼 더블 클릭해주면 저희가 접었던 그래프가 열리면서 이전에 배치했던 노드들이 보이게 됩니다. 매크로랑 동일하게 이렇게 해당 핀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해 줄게요. 이 접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전에 이벤트 그래프에서 접었기 때문에 좌측을 보면 이렇게 해당 그래프가 보이게 되고요. 동일하게 컨스트럭션에서 해당 노드를 접게 되면은 컨스트럭션 부분에 이렇게 해당 그래프가 보이고 또 똑같이 매크로에서 접게 될 경우 매크로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얘 이름을 접힌 그래프라고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노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노드들 같은 경우는 모두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각각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보면 커스텀 이벤트와 접힌 그래프, 매크로와 함수로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A그룹과 B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그룹의 기능이 조금 달라요. 매크로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를 가정하면 A그룹은 이 블루프린트 내에서만 작동하는 노드들로 다른 블루프린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B그룹은 다른 블루프린트에서 호출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형변환에 대해서 그리고 블루프린트끼리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깊게 배우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A그룹은 이 블루프린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B그룹은 여러 블루프린트에서 함수는 형변환을, 매크로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커스텀 이벤트는 형변환을 통해 실행시키라고 호출할 수 있어도 해당 노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그룹은 내부용, B그룹은 내외부용으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벤트 그래프 기준으로 딜레이와 같이 잠복성 노드는 함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커스텀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벤트 그래프에 노드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매크로에서도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에서는 딜레이를 검색해도 저희가 사용하는 딜레이는 보이지 않죠. 좌측에 함수를 보면 지금 함수랑 어떤 게 같이 있죠? 함수 부분에 있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와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도 딜레이와 같은 잠복성 노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 저희가 만났던 이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딜레이처럼 잠복성 노드를 사용할 때는 함수 대신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접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접었냐에 따라 잠복성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겠죠. 이제는 눈치채셨겠지만 접힌 그래프는 길게 느려져 있는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노드 실행 순서입니다. 커스텀 이벤트는 이벤트라서 별도로 실행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블루프린트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딜레이 노드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스크립트를 보면 커스텀 이벤트를 통해서 5초 후에 커스텀 이벤트 완료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드상으로 5초 후에 커스텀 이벤트 완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실행 완료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 완료가 먼저 나오고 커스텀 이벤트 완료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드들을 다 기다려주지 않고 이벤트를 실행시킨 뒤 바로 다음 노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노드가 모두 실행이 완료되고 나서 뒤에 있는 노드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매크로나 함수, 접힌 그래프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매크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크로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벤트 그래프에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컴파일하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죠? 이전 커스텀 이벤트와 동일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매크로에 있는 노드가 모두 실행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있는 노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벤트는 별도의 실행만 시키는 개념이고 함수, 매크로, 접힌 그래프는 하나의 연결된 노드로 처리가 돼요. 세 번째로는 매크로와 함수의 차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입력과 출력에 실행핀을 여러 개 배치할 수 있는 반면에 함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스크립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의 이 아웃풋 부분에 컴플리트 이게 필요했을 경우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벤트 그래프에서도 이 컴플리트 부분으로 저희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함수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함수를 보고 디테일 패널을 봐도 이 출력 부분에 이렇게 입출력 부분에 여러 가지 핀을 추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출력 부분에 이런 식으로 추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행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죠. 근데 매크로는 입력 출력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실행핀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력과 출력에 여러 개의 실행핀이 필요하다면 매크로를 사용해 줘야 돼요. 네 번째로는 로컬 변수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함수에서는 로컬 변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매크로에서는 로컬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컬 변수란 쉽게 말해서 비용이 저렴한 변수인데요. 로컬 변수는 해당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호출이 안 되고 인스턴스 편집 기능이 없는 등 기존에 사용하던 변수에 비해 범용성이 적지만 그만큼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저희 함수에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보면 블루 포인트 패널 가장 하단에 로컬 변수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함수 이름과 함께 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변수는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이 기능은 매크로나 다른 이벤트 그래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도 로컬 변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저희도 추후에 로컬 변수를 자주 만들고 사용할 건데 이 로컬 변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변수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get이나 set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 거의 다른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디테일 패널을 보셨을 때 여기서 보이는 변수랑 이쪽에서 보일 변수를 만들었을 때 보이는 기능들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로컬 변수도 이후 강의에서 천천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컬 변수는 비용이 싼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랑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물론 노드를 어떻게 구성했고 변수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블루 포인트 내에서 만든 함수와 매크로의 경우 매크로의 비용이 더 적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함수는 호출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매크로는 매크로 내용이 그대로 배치가 되는 방식이어서 호출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매크로는 비용도 적고 실행핀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딜레이 노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함수를 사용할까요? 함수는 접근 기정자, 즉 public, private
프로텍트를 설정할 수 있고 콘스트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아무튼 매크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리플리케이션, 퓨어, 에디터에서 실행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비교해야 하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노드를 정리할 때 한 번만 사용되지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싶으면 노드 접기, 같은 노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야 할 때는 커스텀 이벤트, 매크로, 함수를 사용, 노드를 모두 처리하고 나서 넘어가길 원한다면 함수와 매크로,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처리되길 원하면 커스텀 이벤트, 딜레이나 여러 개의 실행핀이 필요하면 매크로, 그렇지 않으면 함수를 사용,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매크로를 사용하시고 매크로를 다양한 블루프린트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면 매크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몇몇 분들을 보면 주로 별 기능 없이 반복해서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 함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엄청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매크로랑 비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매크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으니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들었던 블루프린트에서 반복되는 노드들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약간은 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함수로 처리했는데 단순히 길게 느려진 노드를 접는 거라서 매크로로 바꿔줄게요. 이 부분을 지워주고요.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랑 이렇게입니다. 이 부분을 매크로로 접어줄게요. 이 이름을 m_add_mesh 스플라인 포인트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 매크로만 배치를 해주면 추후 기존의 메쉬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이 매크로만 추가해서 변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그래프를 보기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복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매크로가 아니라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매크로, 커스텀 이벤트, 노드 접기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로써 블루프린트 그래프를 보다 보기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가 좋다, 나쁘다 라는 정답은 없으니 상황에 맞게 해당 기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를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뵐게요.